여동생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인천공항에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공항 철도가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잖아요. 진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건 아니고 이 DMC 역에서 에어비앤비 창업하기에 정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창업을 한다라는 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승인을 받고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공항 철도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들고 오죠? 캐리어. 네, 캐리어 들고 오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물건까지 왔을 때 교통에 불편함은 없는지,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에 길은 괜찮은지, 또 길은 찾기 쉬운지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캐리어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요, DMC가 공항 철도가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공항에서 48분이면 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뭘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헤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선은 위치상으로는 100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막상 역에서 내렸는데 위치도 불편하고 길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우리 한국인들이야 뭐 괜찮긴 하고,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지도 앱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찾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야 돼요. 역세권에 있는 물건부터 나가죠. 그래서 직접 한번 걸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캐리어 들고 오신 거예요? 아무튼 선글라스는 벗고 직접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DMC 9번 출구예요. 9번 출구고 길로 가보시죠. 일단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뭐 길은 널찍해요. 그쵸? 뭐 인도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안전하죠. 골목길도 아니고. 또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나오면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이렇게 저를 즐겁게 맞이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 빵을 안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목 바로 꺾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유명한 데예요. 여기가 DMC 먹거리죠. 먹거리. 상권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낮에 와서 그렇거든요. 밤에 오면 또 화려합니다. 이게 또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뭘 좋아해요? 여기 와서 스테이크 먹을까요? 아니죠. 한식 먹겠죠. 한식 먹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긴 진짜 밤에 한번 와봐야 되는데. 삼겹살집, 해물파전집, 보쌈집, 뭐 이런 한식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명동이나 홍대 같은 데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먹거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상당히 좀 크거든요. 여기 쭉 다 상권 먹거리,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권 먹거리. 맛있겠죠? 굉장히 많죠? 다 상권이에요. 맛집도 많겠네요. 네, 맛집도 많죠. 우리 아직 식사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확실히 인천공항 할 수 있는 공항 철도가 지나가니까 캐리어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요도 웬만큼 좀 있네요. 촬영을 위해 캐리어를 들고 다니시네요. 운동 겸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끌고 다니기에도 길이 불편한 건 없어요. 아스팔트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뭐 끌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거 진짜 저녁에 와봐야 되는데. 저녁까지 이따 갈래요? 오늘 사무실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걸어온 지 한 2, 3분 됐잖아요. 네. 왔는데 여기 오늘 물건 되게 가깝죠. 저 이렇게 바로 골목 들어가자마자 있는지는 직접 와보니까 느껴지네요. 완전 초입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건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일단은 위치상은 100점. 나쁘지 않죠. 물건이 지금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는 거지만 지을 때 뭔가 느낌을 줬어요. 그냥 단순한 붉은 벽돌의 느낌이 아니라 이거 보시면 벽돌도 모양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창 하나 멋지게 약간 성당 느낌, 교회 느낌 창이 딱 들어가 있죠. 이거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니까 저쪽에 피해서 경내 정보지부터 좀 보고 물건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아이고, 제가 캐리어를 진짜로 이제 끌어보려고 가져왔는데 소리 때문에 끌지는 못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짐 가지고 오는데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경매 정보지 좀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는 32평이고 건물 면적은 46평, 그리고 감정가는 17억 2,900만 원이고 한 번 유찰됐고 또 변경된 뒤에
현재는 13억 8천만 원대로 다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2002년 9월 2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현재 임차인은 없어요. 근데 소유주가 점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기존 소유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에 상속되어 있는 자녀분이 모두 4분이신데 한 분만 해당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고 3분은 다른 주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점유 중에 있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죠. 캐리어 살짝 여기다 두고 물건을 좀 살펴보죠. 근데 이 골목 안쪽 오니까 안쪽에도 지금 식당가가 있어요. 상가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상업지역이겠네요. 저 앞쪽까지는 상업지구일 거고 여기는 원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상업지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토지의 신분도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물건이 토지가 32평인데 32평 치고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그쵸? 단독주택인데 하나씩 좀 보시죠. 이게 단독주택이라 우리 함부로 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주거 침입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우편함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속받으신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점유하시면서 관리를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화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데 꽃도 피고 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문도 보면 먼지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쌓여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겉에 보기에도 괜찮죠. 그리고 현재 1층과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 32평이긴 한데 1층의 면적은 17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도 17평. 그리고 둘 다 방 2개 거실도 있고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약간의 증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발코니 부분. 그리고 위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저게 주거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샷시나 이런 거 보시면 2층은 위에 통창으로 처리를 했고 아래는 창이 있는데 안에 보면 나무 창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느낌. 그래서 이건 옛날 창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뭐가 힘들어요? 방음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또 겨울에 춥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겉에 샷시는 좀 바꿨어요. 여기도 어때요? 겉에 샷시는 바꿨죠? 근데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나무 느낌의 되게 예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붉은 벽돌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런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뭔가 한국에 와서 평소에 자기 나라에도 있는 어떤 호텔 느낌, 모던한 느낌, 심플한 느낌이 아니라 한국스러운, 코리안스러운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붉은 벽돌은 누구만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싫어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에어비앤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안에 네모 창틀이든 붉은색 벽돌이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전주 한옥마을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한국의 특색을 좀 맞아요. 예. 한옥 체험도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에어비앤비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 한옥의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죠. 그리고 오늘 물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이 다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왜죠? 에어비앤비는 원칙상 원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피스텔도 안 돼요. 최소한 투룸이에요. 개념이 투룸이 있는데 소유자가 하나 살고 있고 방을 하나 좀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에어비앤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투룸 이상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강 PD님 이런 붉은 벽돌 보면 어때요, 느낌이?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에어비앤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 관점만 좀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크게 활용 방법은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사업. 근데 저번에 우리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그 용답동에 있는 물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댓글 반응들이 되게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에어비앤비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가 못 따라온다. 그래서 반드시 공실이 생긴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에어비앤비든 아니면 뭐 다가구 운영이든 진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거 잠깐 에어비앤비 보여드릴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보시면 7월에 만실이에요. 그쵸? 네. 8월도 방 하나 빼고 만실, 9월도 그렇죠, 10월도 그렇죠. 공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 공급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공급 중에 대부분이 불법인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사실 오피스텔도 안 되고요, 원룸도 안 되고,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 받기가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멘토님의 지인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예전 거부터 좀 치고 있대요. 실제로 수익이 났잖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뭐 해야 돼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 없이 운영하는 데도 많고 해서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일일이 좀 날리고 있대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날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적인 측면이지, 사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거는 관광법에 의한 거잖아요. 하다가 걸리면 어때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죠. 세금과 벌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조만간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만큼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수요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그 수요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받아서 내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회네요. 그렇죠. 기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가를 받으려면 면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그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다가구라고 하면 그 사업하는 가구의 면적만 보시면 돼요. 이게 한 68평 정도 되거든요. 오늘 건물 면적이 어떻게 됐었죠? 45평.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스트가 외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강 PD님 외국어 좀 할 줄 아나요? 영어 좀 하나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예,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해주는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없고, 세 번째는 그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지 소방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야 뭐 설치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면 한 1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단 하나 지금 걸리는 게 부엌들. 30년 이상 된 것들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허가를 좀 안 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물건 1995년도에 지어진 29년 된 건물입니다. 1년 나갔네요. 네, 1년 남았죠. 근데 이것도 자치구마다 다르거든요. 해당 과에 전화해서 확인을 좀 해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바로. 네, 이 전화번호가 관광산업팀에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외도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축 연도가 30년이 지나면 좀 허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 마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포구도 조례 시행에 따라서 네. 2월부터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29년 된 건물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용 승인 연도로 94년도까지 가능하세요. 올해 안에 신청하신다면. 그럼 올해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좀 오래된 건. 네, 뭐? 4년도 이후 예. 거는 올해 안에 신청 가능하세요. 그럼 혹시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관광산업팀에 바로 전화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94년 승인일까지는 올해까지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조례가 좀 바뀌었다라고 해요. 7월 1일 전이라고 했으면 이 연도 제한이 없었을 텐데 좀 생겼네요. 오늘 물건은 95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신청 한번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95년 물건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인테리어 싸움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테리어 싸움이긴 할 텐데 사실은 모든 인테리어를 그렇게 멋지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인테리어 보고 들어온다라기보다 뭘 보죠? 사진을 보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3, 4밀트는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33M2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아,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33M2하고 또 에어비앤비는 틀려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고 33M2는 단기 임대법이고 둘 다 수요가 틀리고 둘 다 올려야 될 사진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낙찰 받아서 제가 사는 거 말고 네. 그냥 임차 받아서 운영하면 안 돼요? 임차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계약서에 그 외국인 관광 민박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집주인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매물이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발품을 좀 해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맘 편히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치를 올리고 권리금까지 받고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에어비앤비 운영하게 되면은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이건 진짜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5만 원 받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은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이 많이 나네요. 네.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가구든 상가든 공유 숙박이든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주말이랑 평일이랑 수요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공실 여부도 감안해야겠죠. 그러면 방 한 호실당 한 달에 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매출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사야 되니까 이자도 나갈 거고 그리고 기타 이제 관리비, 비품, 소품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런 게 한 500 이상 정도 될 테니까 실제로 순수익은 500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어떤 사람 순수익 100만 원도 못 남길 수도 있고 누구는 잘 운영해서 500 이상도 남길 수 있겠죠. 저는 이거 500 이상 더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위치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 옥상에 불법 건축물 하나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이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걸렸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행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넬 떼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당시 한 번 걸렸을 때 뺐다가 다시 붙이지 않았을까. 현재는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018년도에 그냥 한 번 걸려버리고 5번 내고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내야 되잖아요.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 현재는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낙찰 받은 다음에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고 들어가야겠죠. 여기 옥상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루프탑을 하면은 안 될까요?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아, 우리 강 PD님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컷 편집 안 하더라고요. 루프탑이나 아니면 조명으로 멋스럽게 좀 해놓는다라고 하면 약간 카페 느낌?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맥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놔도 괜찮죠. 근데 옥상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계단실이네요. 느낌이 그쵸? 네. 이게 들어가서 1층이든 2층이든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거고 옥상까지도 이어지는 거네요. 그쵸? 그럼 1층이든 2층이든 옥상은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루프탑을 좀 꾸며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까지 토지에 포함이 되네요. 광고 간판 같은 거 붙여놨는데 이거 광고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토지면은 또 기와집도 들어가요. 기와집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리는 것 같아요. 토지가. 네. 아,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메인 도로에서 눈에 굉장히 잘 띄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땅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간판 같은 거 해놔도 되잖아요. 눈에 안 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용도 변경을 해서 그냥 상가로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상가들이 저 안쪽도 그렇고 원래부터 상가였던 데는 많지 않아요. 주거용을 뭐 1층 정도, 2층 정도까지는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좀 만들었어요. 상가 주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가 주택을 만들 수도 있고 전층 다 상가로 글린으로 만들어도 되죠. 2개 층으로 되어 있는 느낌 나는 카페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하잖아요. 일종의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을 주되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바꿔가지고 느낌 있게 좀 꾸며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나는 건축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부수고 새로 근생을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3종 일반이잖아요. 보니까 5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북측도로거든요. 그래서 깎이는 부분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2평이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좀 작긴 해요. 그래도 근생이 어디예요? 꼬마 빌딩인 거죠, 꼬마 빌딩.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올근생이 작년 겨울하고 올 초만 하더라도 약간 시장이 죽는 듯 하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논현동에 있잖아요. 그 논현동 인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사길 원해요. 매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물건 좀 달라고 부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토지 추정가가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최소 5천 정도는 해요. 한 5천에서 5,300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32평이니까 최소한 16억 이상은 하거든요. 그럼 현재 한 번 유찰될 최저 가격이 어때요? 13억 8천이었죠. 이 건물 전체가 토지 가격보다도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 좀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활용 방법이 많아요. 에어비앤비 잘 운영해서 권리금 받고 비싼 가격에 팔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다가 근생으로 바꿔서 다른 식으로 좀 변형해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부수고 건물을 짓던가, 여러 가지 엑시트 방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데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아, 근데 주차 공간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 공간 쓰다가 토지로 팔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우리 DMC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니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신했어요.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세 가지 방안 좀 검토해서 입찰을 할지 말지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강 PD님. 네. 제가 처음에 강 PD님한테 이 붉은 벽돌 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별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어때요? 좋습니다. 갑자기요? 위치도 너무 좋고 네. 활용 방안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 통째를 보는 거잖아요. 네. 통째를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입지, 입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지보다 뭐 봐요?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요,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결국. 땅을 보니까 뭐예요? 활용할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토지를 보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 서울의 준신축 다가구 물건 어때요? 좀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네. 매물이 없다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 낙찰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붉은 벽돌, 우리 강 PD님도 처음에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관심 없어 할 때 저렴하게 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평생회원 실전반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8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단 5일 만에 마감이 다 찼어요. 마감이 다 차서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뒤에서 서서 이제 수업 들을 테니, 아니면 돗자리 깔고 앉아서 수업 받을 테니까 제발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저희도 넣어드리고 싶죠. 근데 저희가 선생님이 4분이긴 하지만 저희도 평생 멘토링 해드려야 되잖아요. 단순히 수업을 할 거라고 하면 저희가 50명을 받든 100명을 받든 200명을 받든 상관이 없잖아요. 멘토링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이 있단 말이죠.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다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9월에도 진행을 하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번학찰TV의 평생 멘토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혹은 고정 댓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8월 초죠. 여름이 한 달 남았네요. 그쵸? 여러분들 임장 다니실 때 요즘 더위가 너무 심해요. 습기도 너무 심하고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면서 임장 잘 하시고, 또 좋은 물건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네. 이렇게 가도 되나요? 캐리어 가져가셔요. 아, 캐리어.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끌고 가도 되죠. 네. 아, 이게 제가 진짜처럼 하려고 안에 무겁게 들고 왔거든요. 잠깐 갈게요. 아, 네. 들어오세요.